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소통할 것인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진 스타일, 애티튜드겠죠.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공론화된 것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업학이라는 이론도 국내에 들어올 때 경영학의 한 꼭지였고, 뭐 리더십으로 주로 많이 들어왔었겠죠, 개념은. 그런데 이제 좀 체계화되는 건 글로벌 스타트업 팀하고 국내 스타트업들끼리 이제 공유나 교류를 하다 보니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과제 중심으로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는 국내 창업팀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필드에서는 설계한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구조에서는 주제가 먼저 주어진 게 아니니까 국내 창업팀, 스타트업들이 좀 힘들어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도 해외 기업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했고 그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리더십이라던가 비즈니스 모델, 자원의 확보, 운영, 그다음에 수익화 방안, 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경영하는 개념들이지만 그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어떤 애티튜드 또는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건지 거기에 좀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 심리학과 철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학문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 doing good 개념으로 의미 있는 거니까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건 이제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었고 기존의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래서 doing well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창업적 기업이 있고 사업적 기업으로 약간 스타일이 나눠지는데 요 가름말을 탈 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리더냐 아니냐가 화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수요가 있나? 과연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구매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요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요게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사업이든 창업이든 시작하겠는데 그러려면 아이디어가 정말 매력적인지를 어떻게 전제 조건으로 파악할 것인지 또 창조력을 가진 조직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 과연 우리는 조직력을 잘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기회랑 조직력은 있는데 투입할 자원들은 최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자원이 없으면 이제 혹된 말로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멘붕이 오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이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 스타일에서도 약간 결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팀에 가지고 있는 기회 가능성을 보고 외부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구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랑 팀, 자원이라는 개념들을 전제로 놓고 결과적으로는 기업가는
거, 이제 한자가 일어날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든다, 업을 만든다,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 그래서 창업가, 뭐 설립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뭘 설립하는가라고 하면 사업체를 만드는 거로 귀결이 됩니다. 또 이게 사업체라는 게 수익이 나야 운영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창업이라는 개념 안에 전략이라는 말들이 두 번 고려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기회는 확보됐는데 팀과 효율적 자원들을 어떻게 운영할까? 라는 부분에서도 창업 전략이라는 게 화두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개념하고 기업가 정신이 약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 창업이라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창업은 뭐 일을 만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나눠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사업 목표를 세우고 사람이랑 설비, 원재료들, 인적 물적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제품이나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구현하고 그 구현된 게 흥행성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구매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면 상품이 되는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 네, 좀 장황하긴 하지만 창업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창업학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좀 새롭고 크리에이티브가 넘치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직무를 만드는 거, 그게 다 창업의 한 맥락이다 라고 하지만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입장에서 보면 자원을 적절하게 조달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또 그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는 조직, 그게 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가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기업은 이렇게 좀 꾸준히 성장하게끔 만드는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벤처라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뭐 그냥 언어적인 특성을 보면 자원의 한계가 있고 그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도전적인 구조, 뭐 이걸 벤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벤처 기업 이렇게 좀 특화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그 시장 수요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 그걸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잘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공학에서 시스템이란 용어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정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상공 전공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이 네 가지가 사이클링이 선순환화가 돼야 개가 형성이 된다고 하고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말이지만 원료를 뭘 집어넣고 어떤 공정으로 산출물이 나오면 그 산출물을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소비시키고 재고가 남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 또 그 과정 안에 또 다른 아이템을 넣고 다시 생산 제조하고 판매하고 다시 또 리뉴얼하는 작업.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사업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를 이제 벤처 창업이다라고 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는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뭔가 돌아간다는 개념, 창업은 원샷 개념일 가능성도 커요. 뭐가 될까? 되네. 이 정도면 창업에 가까운 과정이지만 되네. 그러면 그 다음은 더 확장은 어떻게 하지? 이게 구현이 되면 벤처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창업에 벤처라는 말이 붙으면 사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한 단계 진화되어 있는 창업의 구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의 개념은 이제 국가마다도 약간 스타일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약간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미국은 중소기업 투자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국내보단 좀 빠르지만 우리나라도 뭐 없었던 건 아니니까.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성공 가능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에서 새롭게 설립된 기업을 벤처 기업이다 라고 미국이 정의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그런 스타트업들을 엄청 키워나갔었죠. 일본은 벤처라는 말보다는 창조적 사업을 하는 기업을 키우겠다. 근데 그게 이제 임시조치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업승계 개념으로 가족기업 중심으로 하던 일본이 창조적 사업이라는 얘기로 좀 다른 개념을 적용을 시켰던 거고요. 여기서는 말로 정의하지 않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들, 그 중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을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맥락을 많이 준용을 했죠. 개념도 있지만 어느 허들을 넘으면 벤처기업이고 어느 허들까지는 창업기업으로 그냥 볼까. 이제 그런 규정들을 국내에서도 벤처기업 육성법, 이제 벤특법이라고 하는데 벤처 투자가 됐는지, 연구개발 중심인지, 기업 기술 평가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또 아직은 기술 개발이 완료가 안 돼서 상품화가 안 돼 있다면 곧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그걸 평가하고 예비 벤처까지로 연결하는 정의를 벤특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안에서 공학, 기술, 인문학,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벤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심해졌을 때 2000년 전후였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벤처 기업이라고 대부분 했었어요. 벤처 붐이 막 일었다고 했었고 지금의 닷컴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조그만 기업일 때 골드뱅크라는 데들도 있었는데 금융 움직이는 시점 그때가 이제 벤처였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들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벤처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규정을 해서 옮겨놨는데 하단에 이제 표로 나누어 놓은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판로를 개척하는 구조의 첫 단계 그런 기업들을 이제 스타트업으로 놓고 여기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서 미디엄 비즈니스 중소기업으로 진화가 되는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조직이랑 자원이랑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면 벤처기업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벤처기업 중에 투자 매력이 있거나 기술 가치가 높아서 잠재적으로
자본 증식이 될 거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정의를 해서 기존의 벤처기업 범주 안에 조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게 스타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도전적인 스타일이 더 강하면 벤처기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본인들도 스타트업으로 불리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투자와 관련된 분야로 넘어가면 저희 이제 스타트업은 끝났고 벤처기업입니다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이제 앙트러프너십이라고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기존에 통제하고자 하는 자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빈약한 거죠, 자원이. 그 자원이 비록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기회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 또는 그러려고 하는 마인드, 네, 이 자체를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벤처 자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자체를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바뀌어지는 예술이다. 그 예술이 기술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정의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건 하단의 세 번째 것처럼 핵심적으로는 기업가 행동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쓸만한 아이디어를 실전에 투입해서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의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의지 안에는 결과적으로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추진성도 있어야 되고 도전정신, 위험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 사실 이렇게 딱 끊고 나면 한 학기 할 얘기 다 한 거거든요. 또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창의성, 뭐 크리에이티브, 뭐 환상적이죠. 뭔가 신기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그런데 추진력이 있다. 뭐 진취적이다. 생각난 거 바로 구현해 본다. 그러면 보통은 기업가 정신이 있지만 남들이 다 말리는데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경우,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심장이 뛰는 방향은 하라고 뛰는 방향으로 떴을 때 이성과 감성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네, 요 구조가 뭔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탁 자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좀 어려워요. 또 심리학 개념들이 좀 많아요. 뭐 요즘 이제 MBTI 화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성향을 가졌냐, 그게 이제 기업가 성향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기업가 정신 자체는 일단 대부분은 DNA 안에 들어있지 않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거. 또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기였을 때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는 그 과정까지, 지금은 걷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걸 신경 써서 걷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1살, 2살 때 막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하고 또 막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점프를 하는 요 상황은 그 어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고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두 발로 걷는 게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된 거. 이거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 기반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 걸을 정도라면, 뛸 수 있는 정도라면, 점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미 우리 DNA 속에는 기업가 정신의 도전 정신이나 추진력, 그 다음에 일어날 때 금방 못 일어나니까 주변에 물건들을 짚고 조심조심 일어났던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그게 DNA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창업가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이라고 대변하는 그런 마인드나 태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기업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역으로 우문이지만 여러분에게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가 끝나면 사회에 나오실 텐데 취업을 하실 건가요? 창업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상황 봐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급여가 괜찮다면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아직은 뭐 쏘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업을 만들겠다, 창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의 속성들을 좀 정리해 보면 내가 맨 꼬레비로 막내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서 임원을 다는 데까지 국내에선 그래도 한 15년 보통 걸리거든요. 임원까지 가는데 그 속도를 내가 제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상사가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창업을 도전하는 경우. 또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괜찮던데 이거를 사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또 기업대 가서 하기에는 너무 죽 서서 개준다는 느낌도 있을 거기도 하고 너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내가 구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죠. 그런 의도로 기업을 만드는 분도 있고 취업해가지고 급여 받는 것보다 한번 사업 제대로 해서 왕창 버는 게 낫지 않나? 재무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훨씬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보통 창업, 기업을 만드는 경향이 큽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스티브 잡스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한 걸 바로 만들어서 팔고 싶어 했고 또 친구들을 잘 섭외한 거죠. 꼬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던 거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국내에서는 다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던 팀이 지금의 이제 배민의 큰 기업들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 또는 엑시시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구현도 하고 본인이 리더도 돼보고 금전적 보상도 받은 케이스죠. 그 과정이 녹록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배민이 이렇게 떠오른 게 불과 10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사해서 임원까지 다니는데 15년 걸리는 것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는 그 끝까지 가는데 한 10년이면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의도로 기업을 설립하는 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을 큐레이팅 하거나 멘토링, 코칭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패율이 점점 등락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모두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5년, 3년 정도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 생존 비율을 보면 15%, 25% 왔다 갔다 합니다.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구조들이 많아서 실패를 극복하는 방안들이 이젠 고민이 되는 거죠. 공학 실험에서 보면 실증을 하는 구조에서 임상 실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랩 스케일에서는 되는데 필드 스케일로 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배합 비율이든 컨테이너, 뭐 챔버 사이즈에 따라 다 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어서 조그맣게 뭐 한 1000개, 500개 정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10,000개, 10만 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이 좀 안 되더라. 이런 상황들. 이때가 이제 벤처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도전 정신, 그 열정이 그 상황이 딱 부딪히면 굉장히 버거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분들을 봤더니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이더라. 네. 우한 형제들이 밖에서 얘기할 때 보면 부채를 수동바람기라고 얘기도 했었고 뭐 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하지만 그게 목욕탕 광고였고 뭐 치킨은 살 안 쪄요. 뭐 내가 쪄요. 뭐 이런 얘기 키워드 광고들을 가지고 정말 호감들을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유통 관련된 분야에서 큰 리더로 또는 큰 손이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되지 않을까. 또 저런 분들, 저런 사람들을 우리도 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작업들을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열정은 당연히 있겠죠.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뭘까? 또 고객이 갈망하는 뭐 허세 또는 욕망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를 잘 보는 포인트가 있고 또 실행하는 추진력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실행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 행동하는 지식인이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속 바로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실패하더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패하면 또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실패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또 도전. 근데 또 실패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패라는 말보다 끈기 있는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들. 네, 이 부분이 성공하는 기업가들이 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집요하고 끈질긴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업은 지금 당장 생각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끈기 있게 아이템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수요가 터지면 또 수요가 발생하는 증폭 구조가 생기면 그때 런칭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정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 요인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가에 대한 속설들이 여러 개가 있죠. 기업가들은 다 성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앞서도 잠깐 거론했던 것처럼 3년, 5년 정도 기업이 유지되는 비율들을 보면 15%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모두 성공한다라는 컨셉은 옳진 않습니다. 또 아이디어만 좋으면 대박이 난다. 뭐 그런 속설들도 꽤 많은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교롭게 이제 미디어, 언론이나 언론 매체나 뭐 통신 매체에서 좀 특이한 성공 사례들을 극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게 극대화가 돼서 범용성이 생겨버리면 모두가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라고 해버리면 참 힘들죠. 예. 특히 기업은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냐? 그렇진 않다. 또 대박이 아이디어 기반이기 때문에 대박이 나냐? 네, 또 그렇진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체 분들이나 벤처 기업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면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내가 아이디어가 엄청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가 좋으면 대박이 난다. 그런 컨셉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기업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 아니냐. 네, 앞서도 이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런 속설이 만연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업가는 유전적으로 뭔가 성향이 달라서 처음부터 타고난다. 네. 그런데 기업가는 마인드를 또는 태도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재 이론의 정설입니다. 튜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라는 개념도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업가는 배팅룰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냐, 도박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도박이라는 개념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또 위험을 감수한단 말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면 그때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투기가 되는 거고요.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본인이 이제 캐파가 좀 좋아져야 될 테니까. 그래서 도박꾼이냐? 다 도박꾼이다. 그건 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업가는 주로 돈에 꽂히지 않냐. 기업을 또는 창업하는 건 다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냐.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쫓아오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성공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실패했다면 돈이 없으니까 더 못하는 걸 거고, 또 열정이 식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급부로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환경 단체들, 그린피스 활동을 하는 분들,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벤처, 소셜 벤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률적으로 성공하는 모델에만 집중했다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음지에 있는 불편함들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부분들은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것들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또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익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계속 도전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꼭 돈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벤처는 젊었을 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지긋한 어른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젊다라는 말도 이제는 많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국내법에서는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창업 영역에선 49세 이하도 청년으로 일단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은 39세 이하지만 기술 창업은 49세 이하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층, 요즘에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장년층이 포함이 돼가고 있고 이제 50대 정도만 돼도 요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트렌드에 의하면 50대 정도가 되면 은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한 20년, 한 20대에서 취업을 했다면 50대라면 30년 일하고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50에 은퇴하면 30년 일하고 50년 먹고 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엄청 벌어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루 저금하고 하루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50 넘어서는 대안이 없거든요. 뭐 연금을 받으면 되죠. 네, 그건 최소 생계비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대 이후에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의 창업들, 또 중장년의 벤처, 중장년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불과 1년 차이긴 하지만 19년에서 20년 사이 청년들이 창업한 비율은 건수로는 뭐 제일 많죠. 하지만 이제 증가한 율 보면 한 10% 내외, 40대가 한 17%, 20%, 50대가 30%, 60대가 70% 엄청 늘었죠. 네, 이거 코로나 이후 이제 21년이 되고 약간 기울긴 하겠지만 기업체들이 생존의 위협이나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인력 감축을 엄청 했을 거예요. 청년에서부터 중장년, 시니어, 일괄 다 했을 겁니다. 이제 통계가 막 잡힐 시점이 4월이 넘으면 잡힐 텐데 그분들이 넉넉히 시장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생계, 답이 안 나오지만 도전하는 어쩔 수 없는 벤처 팀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 비율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창업팀들 3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 폐업하는 비율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하는데 작년 말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창업 지원을 해주면 정부에서 인큐베이팅이나 육성 지원을 받으면 안 받은 데보다는 생존율이 훨씬 높고 또 그나마 케어를 오래 하기 때문에 지속 생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지난 거 보시면 절반 정도로 줄거든요. 지원을 받아도. 지원을 안 받고 한 팀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창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생존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 마인드가 기업가 정신이 좀 약한 리더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출중한데 조직원이 기업가 정신이 없는 조직들 그런 팀들이 꽤 많아서 요걸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창업팀들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만 잘 도와주면 성장하는 속도나 벤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효율,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또 고용도 중소기업이 채용을 담당하는 비율이 99%가 넘거든요. 대기업보다는. 또 그 와중에 창업팀들이 먹고 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창업팀들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난 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나 창업을 키워야 되는 매력도, 그다음에 의무감들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초기 첫 단추가 기업가 정신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